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해 살펴봤죠. 네, 선생님.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까닭도 민주화 운동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슬퍼요. 그리고 우리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어요. 항상 사회 공동의 문제에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더 발전할 수 있지요. 선생님, 방금 사회 공동의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회 공동의 문제 참여는 집회밖에 없지 않나요?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모두 집회로 시작했고, 가까이는 촛불 집회도 있었잖아요. 물론 집회는 시민들의 권리이자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런데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집회 하나뿐일까요? 글쎄요, 또 무엇이 있나요? 그럼 오늘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 알기입니다.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을 알기 위해서 교과서를 살펴볼 거예요. 교과서 30쪽과 31쪽을 펴봅시다. 교과서 30쪽과 31쪽을 통해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 공책에 적어봅시다.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공책에 보는 것과 같이 가운데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이라 적으세요. 그리고 교과서를 읽고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 이름만 적어봐요. 예시로 적은 집회처럼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 다 완성했나요? 덜 되었다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해보세요. 끝났으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선생님,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교과서를 보니까 캠페인 1인 시위, 서명 운동 등이 있었어요.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지요. 요즘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SNS, 그러니까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 참여 방식은 이전 민주화 운동 때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봐.
오늘날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 참여 방식은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선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또 평화적인 방식들이 많아졌어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때는 정말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왜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다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평화적으로 변화된 것은 먼저 정보통신기기가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있어 간단하게 각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널리 알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지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때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했어요. 그 발전 덕에 선거, 투표, 서명운동 등 평화적인 방법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시대였다면 선거와 투표 등은 공정하게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결국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군요. 그리고 다양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거고요. 맞아요.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롭게 사회 공동의 문제에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모두 지금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 공동의 문제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